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0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이민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에 병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 천간 10개 중에서 세 번째 글자가 되겠죠. 처음은 간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을목,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 금, 수를 의미하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뜻하는 것인데, 병이라고 하는 글자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화, 불화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화는 불이고요. 불, 눈으로 봤을 때 불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화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글자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다시 이 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화는 그냥 어떠한 화인지 모르죠. 화라고 하는 것도 뜨거운 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또 뜨겁지 않은 화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온도가 예를 들어서 7,000도, 8,000도 올라가는 그런 열기가 있는 반면에 1,000도, 2,000도 아니면 몇백 도 정도의 열기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화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뜨거운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뜨거운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불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뜨거운 것을 양화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뜨겁지 않은 것을 음화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촉광으로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촉광, 1만 촉광, 만촉광이라고 하는 촉광이라고 하는 것은 초 하나의 밝기를 갖다가 1촉광이라고 했을 때 만촉광이라고 하는 것은 촛불 만 개의 밝기를 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촉광짜리가 있는데 1,000촉광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 양화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만촉광짜리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밝기가 만촉광에 비해서 떨어지는 1,000촉광 정도 되는 것은 이제 음화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때 음양의 개념은 어떤 개념? 상대적인 개념이다. 1,000촉광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00촉광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1,000촉광이 어떻게 됩니까? 양화가 되는 것이고요. 500촉광은 음화가 된다 해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또 양화가 있다라고 봤을 땐 음화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음화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 정화는 내일 우리가 또 공부할 것이고요. 똑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화인데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 정화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병화가 만촉광이라고 하면 정화는 뭐 1,000촉광이 될 수도 있겠고, 병화가 1,000촉광인데 이라고 하면 정화는 500촉광이 될 수도 있겠고, 병화가 500촉광일 때 정화는 100촉광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양이 되고 어느 정도 이하는 음이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양과 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알려줄 때 그러면 너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뭐 병화는 뭐다 정화는 뭐다 이렇게 말해주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강학상 이렇게 표현하면 강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할 때 물상의 비유를 해서 설명할 때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해.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 태양과 같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봤을 때 가장 밝은 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이고 가장 뜨거운 것도 태양입니다. 물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원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엔 지가 뜨거워봤자 뭐 60도, 70도밖에 안 올라가겠죠. 아무리 뜨거워도. 근데 원래 태양이라고 하는 온도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정화가 더 뜨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 등축지화라고 하거든요. 등축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거라든가 모닥불 같은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모닥불이라 촛불에 손을 대면 손이 화상을 입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은 정화가 더 뜨겁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병화를 태양지화로 놓고 봤을 때는 태양 자체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뜨겁게 안 느껴질 뿐이지 병화가 더 뜨겁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로 표현할 때 이칠화라고 해요. 이칠화라고 해서 2화와 2화 7화라고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게 되는데, 2화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2화. 그래서 2화라고 하는 것은 두 이자에다 불화자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화는 일곱 칠자에다 불화자를 이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2화는 2화가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7화는 바로 병화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칠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이거 이제 후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이것도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병화가 정화보다 더 뜨겁고 더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거, 병화든 정화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 뜨거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왕했을 때는 적절하게 통제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물을 뜨거운 열기를 내서 물을 끓여서 뭐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을 난방을 하기도 하죠. 자동차 엔진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보일러가 어느 정도 적정 온도 갔을 때는 적당하게 냉각을 시켜주지 않으면 보일러가 너무 열을 많이 받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되죠. 차량도 냉각수를 넣습니다. 냉각수, 자칫 잘못해서 냉각수가 떨어진 걸 모르고 운행을 하다 보면 차가 과열이 돼가지고 엔진이 불타버리는 그런 것을 가끔 보기는 합니다. 요즘은 차들이 자체가 좋아가지고 뭐 냉각수가 떨어지면 미리 이제 안내 지시 등이라든가 이제 알람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차가 이렇게 엔진이 특별한 결함이 아니고서는 문제되는 경우는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보일러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가 과열돼서 사고가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왕왕 있었던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원자력을 통제를 못하면 옛날에 말했던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것도 열기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구소련에서도 원자력이 폭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뜨거운데 화가 너무 치열한데 적절하게 통제를 못해서 억제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했을 때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뜨거운 빛을 갖다가 억제해서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를 가지고서 뜨거운 열기, 뜨거운 빛을 통제해야 된다. 이건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 또한, 정화일간이 왕했을 때는 임수를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지 음수인 개수를 가지고 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또 병화하고 정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를 쓴다고 하지만 병정화가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약해가지고 불이 꺼질랑 말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를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목을 써서 화를 생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음목인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을 가지고 병화라든가 정화를 생조해줘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도 목을 쓸 때, 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줄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뜨거운 열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열기로 봤을 때는 조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빛으로 봤을 때 이제 밝기로 놓고 보는데, 우리가 일간이 병화다, 일간이 정화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뜨거운 열기라기보다는 빛의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사주를 보게 매우 쉽다 해서 일간이 병화다, 일간이 정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빛의 개념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일간 병화가 태어난 원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큰 권역으로 놓고 봤을 때 인묘진 동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사우미는 남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 술은
서방이 되는 것이고, 서방이라서 이제 뭐 기둥서방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쪽을 뜻한다. 우리 노래 이승철의 서쪽 하늘이죠. 그 서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뭐예요? 이제 북방이 되겠죠. 북방. 그래서 방향으로 놓고 봤을 때 임묘지는 동쪽, 사오미는 남쪽, 신유술은 서쪽, 해자축은 북쪽이 되겠고요. 계절로 놓고 봤을 때 임묘지는 봄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술은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은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쯤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죠. 그 다음에 신유술에서는 술월이라고 하는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에서는 축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놓으면 진술축미가 되겠고요. 이 진술축미는 월로 따지면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오행으로 두고 보게 되면 진술축미는 뭐가 됩니까? 토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지는 동쪽에 있으면서 뭐예요?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오미의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진술축묘는 모두 어떻게 했다?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이 환절기 때는 기후차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화와 변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묘지는 모광절이고, 사오미는 화왕절이고, 신유술은 금왕절이고, 해자축은 수왕절인데, 진술축미도 물론 이제 권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터, 미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술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지만은 기본적으로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축월에서 인월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뭐 어떤 것 입춘이 되면서부터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서 뭘로 바뀐다? 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은 춥고 봄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여름은 뜨겁고 가을은 선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지만은 초춘인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한기가 어떻다? 아직은 남아있다. 한기가 미진하다 이렇게 표현하다.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다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없어지지 않고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왔을 때 갑자기 일순간 호떡집에 호떡 뒤집듯이 계절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도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도 갑자기 선선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이상기후가 되는 것이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 온도라고 하는 것, 기후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바뀐다. 기후가 이렇게 서서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운명도 바뀔 때 물론 일락천장이라고 해서 일락천장이라고 해서 벼랑 끝에 순간 떨어지는 그런 사주들도 가끔 뭐 있지만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질 때 서서히 좋아지는 것이고요. 나빠지는 것도 서서히 나빠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가끔 이제 사주 상담을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입춘이 지나면서 월과 연이 바뀌고 그다음에 용신으로 쓸 수 있는 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이때부터 좋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중에 입춘 되고 하루 지나서 바로 전화 옵니다. 전화가 딱 와가지고 선생님 입춘 지나면서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좋아지는 기미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춘이 났다고 해서 뭐 완벽 그게 100% 태세 전환이 되는 건 아니죠. 서서히 바뀌고 운기가 나한테 좋은 쪽으로 이제 서서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입춘 지났으니까 나는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보다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운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운이 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은 운이 지나갈 뿐입니다. 그 좋은 운에 뭐라도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하고 적덕도 하고 해야지 그 좋은 운을 갖다가 내가 좋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뭐 따뜻한 봄날이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그 봄은 그냥 지나갈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봄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씨앗도 심고 종묘도 심고 해야지 그 해에 농사를 짓고 여름에 열매도 맺고 가을에 추수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봄에 운 좋은 따뜻한 봄이었다고 해서 봄이라서 따뜻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좋은 운에 맞게
좋은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물 들었을 때 노져야 된다. 물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 결국 물 빠지면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왔다고 무조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바로 이렇게 입춘,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후의 개념이 아직 남아있고요. 조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로서 조후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병화고요. 내일은 정화이기 때문에 뭐 일간 가지고 조후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뭐 일간이 병화니까 크게 조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광절이죠. 모광절. 인월은 목의 여기가 뭐예요?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화는 병화든 정화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세력이 있다. 모왕자상하다. 어머니도 왕하고 나도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모왕자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화 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의 병화가 모두 할 수 있다. 통근도 할 수 있고요. 월령에 있는 목이 아까 말했던 양목이 화를 생각하는데 월등히 공력이 좋다고 했죠. 인중에 있는 봉기가 간목이기 때문에 인성의 어떤 생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월의 병화는 신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병화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인월의 병화는 그렇게 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병화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신왕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월, 5월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약하다. 그 정도 이렇게 세력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 세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무조건 뭘 본다? 임수를 봐서 병화를 통제한다. 다른 말로 보면은 병화가 임수를 보면 수보양광해서 병화의 빛이 더욱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보양광,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 태양이 떠 있는데 임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를 보는 것이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데, 태양이 떠 있는데 그 밑에 강호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병화의 빛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이걸 수보양광이라고 하고요. 두 자로 줄여서 보광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일간 병화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를 가지고 병화를 수보양광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또 설명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자가 너무 왕할 때는 양수인 임수로서 통제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인월은 목이 왕하고요. 인월은 화도 왕한 반면에 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포태법으로 여기가 병지가 되죠. 병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50대에서 60대 정도 돼서 노쇠해지는 그러한 단계, 쇠가래지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인월의 임수는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아니면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금생수해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인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재성으로 칠사를 생조해 주는 칠사를 생하는 제자 약살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배합이 매우 좋을 수 있다. 물론 이제 지지로 뭐 유금이라든가 지지로 신금 같은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더욱 더 좋을 것입니다만은, 일단 임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저희 임수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등에도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겠지만 임수가, 근데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가 고갈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금 같은 것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금생수에서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경금이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목도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금이 이 목을 못 살고서 완전히 극해서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금을 적절하게 금이 목을 적절하게 통제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으면 목도 억제시켜주고 임수도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약한 임수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수는 다시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만 있는 것보다는 금이 같이 있어서 수를 도와주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인월에 태어난 병화가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인목은 양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양대 양의 관계가 되겠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관계가 되죠. 일간 병화를 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생아자가 됐습니다. 나를 생하는 글자 인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인성에는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인성과 일간과의 관계가 양대 양, 오늘같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격국 편인 격이 되면서 인월은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도 같이 왕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왕자상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 병화 자체가 원령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령인 간목이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간목이라고 했는데 인목의 본기가 기가 뭐예요? 간목이기 때문에 제가 인중 간목 이렇게 해서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이돈에 약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로서 수보양강해 준다, 또는 임수로서 왕한 병화를 억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시 설명드리면 임수 자체가 인월에 약하기 때문에 재성인 금으로서 금으로 임수를 보좌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렇게 있게 되겠죠. 인성이 왕한테 다시 인성을 봅니다. 만약에 다시 간목을 보거나 을목을 보거나 목이 다시 왕해지면 모왕자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모왕 자쇠 내지는 이걸 갖다가 목다화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음화인 정화가 아닌 양화인 병화이기 때문에 목이 많아진다고 해서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보긴 좀 어렵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의 오화를 이렇게 봐서 병호일주가 되죠. 이건 양인입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자의 칼날인자를 써 이렇게 양인이라고도 하고요. 변양자의 이렇게 칼날인자를 써서 양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일간 자체가 양인을 얻게 되면 굉장히 왕한 그런 세력을 얻게 되는데, 더해서 인과 오를 보게 되면 인오회국까지 하죠. 원래는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고 삼합을 짓게 되는데, 이때 술이 없다 하더라도 오술 반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 병화가 거의 4월, 5월에 태어난 것 이상으로 병화 일간이 어떻게 돼요? 극왕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뭘 봐야 된다? 개수 가지고는 부족하고 임수로서 병화를 갖다가 억제해 준다 내지는 보강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의 임수를 얻었고요. 다음에 연간에도 임수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단 중요한 거, 임수 2개를 얻었다고 해서 임수가 왕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임수 2개는 지지로 뿌리가 없으면 거의 허상과 같습니다. 임수 2개를 얻은 건 좋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다시 목화를 보기보다는 임수를 생할 수 있는 금이라든가 아니면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금수를 봐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무토 추출되게 되면은 이 무토는 인중에 있는 무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에 뿌리를 둔 무토죠. 무토는 임수,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 2개를 갖다 극해버리기 때문에 이 무토는 병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좌우상충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생시는 가장 꺼리는 바 될 것이고요. 무술시 마찬가지로 또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월에 오와 술까지 갔죠. 오술 화국을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무토같이 투출하게 되면 화토가 같이 왕한데, 제일 중요한 건 임수 2개가 뿌리가 없고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임수 2개를 여지없이 파극해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주는 종격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수 2개가 뿌리 없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종격도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무자시, 무술시 이런 거는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요. 당연히 기축시 좋지 못한 생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인시 보게 되면 경금이 투출해서 임수를 생하는 구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지만 지지로 어차피 임목 3개에다가 5가 있게 되면 이건 거의 화국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이 임수도 뿌리가 없고요. 경금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시가 이렇게 됐을 때 임수 3개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수가 너무 왕한 것 아니냐, 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임수가 뿌리를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진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천간에 3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완전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거 놓고 봤을 때 화가 왕하냐 수가 왕하냐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월등히 화가 더 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목화운으로 가는 것보다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수가 살아날 수 있다. 이 수가 3개라고 해서 너무 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개설시 같은 경우 천간으로 봤을 때는 정관개수, 칠살임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는 관살혼잡처럼 보이지만은 천간의 개수도 뿌리가 없죠. 천간의 칠살도 지지로 뿌리가 없습니다. 그죠? 임수 개수가 좀 뿌리가 좀 있어야지만 관살혼잡이 될 것인데, 이거는 임개수, 정관, 편관이 하나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든 개수든 갖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운으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가 살아나는 금수 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갑옷이 을미시 역시나 수기가 부족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은 생시다라고 봤을 때 임진시도 나쁘지 않지만 요 병호시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적절한 생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서 인월 회복해서 다시 병화 투출을 하게 되면, 이 병화가 굉장히 왕한 것인데, 그래도 신금에 뿌리를 둔 이건 임수 2개가 통근할 수 있고요. 금이 다시 임수를 생할 수 있죠. 구조는 똑같습니다. 병화가 인의 통근해서 간목의 생주를 받는 거나, 임수 2개가 신의 뿌리를 두고 신중에 있는 경금의 생주를 받는 거나, 병화가 인을 보는 것, 임수가 신금을 보는 것, 구조는 비슷한 법. 병화가 인의 장생이고요. 임수도 신을 보면 장생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목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 원령이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인신상충돼서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떨어져 있으면, 원격되어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붙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신 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원격되어 있으면 이건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병신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고요. 그럼 정유시도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신금하고 유금하고, 지지로 신금하고 지지로 유금하고 차이, 임수 입장에서 유금이 좋을까요? 신금이 좋을까요? 당연히 신금이 더 좋습니다. 국세 자체가 확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도 해수를 봐서 임수가 뿌리를 두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그죠? 기토가 있어서 약간 임수가 좀 탁해지는 단점 아닌 단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병화가 기토라든가 임수가 기토를 보면 기토는 병화를 회강하고 임수를 탁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병신시가 기해시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병신시가 됐을 때 대운에서 원국에 있는 임목하고는 이 신금하고 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임목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충이 될 수 있습니다. 대운에서는 이제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대운에서 임목을 보려면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운에서 인년이 올 수도 있죠. 갑인년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병인년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인신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만 좀 조심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